진짜 문제. KF-21 12호 기 길이가 21m 이상으로 증가하고 성능이 예상을 초과. 방위사업청은 10일 한국형 전투기 KF-21 CJ-2호기의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J-2호기의 최초 비행 조종사는 한국항공우주 KAI 위 진태범 수석조종사가 맡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49분이 이륙해 오전 10시 24분 착륙할 때까지 35분가량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 비행에 성공한 CJ-2호기는 1호기 대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에 도색이 됐으며 수직꼬리 날개 또한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도색돼 1호기와의 차별점을 보였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는 향후 양산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시제기별 각각 다른 도색, 동체 및 수직꼬리 날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2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는 2대의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CJ-3에서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후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며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 고 말했다. 2. 첫 비행 앞둔 KF-21 전선 길이만 32km, 세계 8번째 초음속 개발국 도전. 정충신 선임 기자. KF-21 전투기 1대에 들어가 있는 전선 총 길이만 약 32km입니다. 이 중 단 한 가닥이라도 결함이 발생하면 보람에는 뜨지 못합니다. 지난 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고정익동 내 국내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한 기능 분야 별 지상시험 시설 현장에서 만난 고정익 사업부문장인 류광수 부사장은 지상에서 각종 검사를 완벽히 마쳤다고 해도 실제 공중에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최초 비행 시 이착륙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7월 셋째. 넷째 주 최초 비행. 시속 400km. 30-40분 비행. CJ-1호기가 사천공항 내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을 나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의 첫 도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 개발비만 8조 1천억 원, 2026-2028년 추가 무장 시험비만 7천억 원 등 연구개발, R&D 비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의 승패를 가를 최초 비행 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초 비행 시기는 7월 셋째, 넷째 주 사이로 정해졌다. KAI는 당시 날씨, 비행기 점검 상태, 조종사 컨디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날짜를 택일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과 KAI에 따르면 CJ-1호기는 최초 비행 시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로 약 30-40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할 예정이다. 6일 CJ-1호기 KF-21 지상활주 첫 언론 공개. 지난 6일 KAI 본사 계류장에서 KF-21 CJ-1호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하는 지상활주 램프 택시 장면을 연출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경납고 앞으로 향한 KF-21 위 수직꼬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졌고 공군과 KAI 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다. KF-21은 지난해 4월 CJ-1호기 외관이 공개됐는데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선보였다. 공군 소속 조종사가 몰고 온 CJ-1호기는 조종석이 한 개인 단자 형태로 제작됐다. 6호기까지 만들어진 시제기는 4대가 단자고 2대는 후방 조종석도 있는 복자 형태다.
현재 KAI 소속 2명과 공군 소속 2명 등 조종사 4명 중 1명이 첫 비행의 조종관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초 비행 성공 첫 관문 통과에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관문 남아 첫 번째 관문을 무사 통과하면 6대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통해 내년 후반기까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2026년까지 공군과 KAI 소속 4명의 조종사가 6대의 시제기를 몰고 4년간 2000여 소티 출격 횟수 시험 비행을 통해 최대 속도 마하 1.8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 세 번째 관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맡은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개발 성공 및 체계 통합이다. 네 번째 관문은 핵심 무장으로 에드 등이 개발 중인 장거리공 대지 순항 미사일 ALCM 위 개발 성공 및 체계 통합이다. 마지막 관문은 약 500대 생산이 가능한 수출 경쟁력에 달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 이 양산체제에 진입할 4-6년 뒤면 ALCM 등 무장이 KF-21보다 월등히 뛰어난 미국 5세대 전투기 F-35가 총 3,000여 대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가고 유럽의 4세대 전투기 라팔, 유로파이터 등도 각각 1,000여 대 생산체제로 들어가 가격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KF-21은 미국 유럽 전투기들을 상대로 힘겨운 수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8년쯤이면 미국 유럽은 6세대 전투기 시대로 진입, 세계 전투기 시장 지각 변동을 고려한 치밀한 수출 전략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KF-21 500대 생산은 힘든 목표가 될 것이라며 무장 항전 레이더 능력 면에서 미국 유럽 4, 5세대 전투기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우리 공군으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조언했다. 장거리공 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 성공, 체계 개발 시간 단축이 열쇠.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공대공은 독일산 AIM-2000과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을 갖추며 공대지 무기는 GBU-12 등 미국 제외의 한화 LIG 넥스원의 MK-82, KGGB는 물론 방사청이 개발하는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ALCM도 장착 예정이다. 블록에서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 블록에서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 목표다. 블록은 약 62% 진행됐으며 앞으로 4년간 시험평가에 집중하게 된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한때 KF-X 사업 난항의 원인이 됐던 AESA 레이더는 에드가 개발해 국산화율 89%를 달성하는 등 주요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었다. IRST, EOTGP, U-스위트, 엔진, 보조 동력 장치, APU, 에도 국내 기술진 손길이 스며들었다. 보라매라 불리는 KF-21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으로 지난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ROC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방사청은 2015년 12월 KAI와 체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투자 대가로 시제기 등을 받아갈 인도네시아는 아직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분담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제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한국 당국 입장이다. 3. F-22 퇴역시키려는 미 공군. 2023년도 회계년도에 미 공군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초기형 F-22 30여 대를 퇴역시키려 한다. 추후에는 전량 퇴역을 시키려 하고 있다. 미 공군의 공대공 전술이 바뀌었다. F-15와 F-35위 조합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6년도 레드 플래그에서 세계 최초로 그리펜 한개 편대가 선보인 네트워크전이다.
2대의 그리펜이 수십 킬로의 거리를 두고 앞에 가면서 1대만 레이더를 켜고 적기를 탐색 추적. 옆에 있는 전투기가 데이터를 받아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리고 2대는 도망가고 뒤에 따라오던 그리펜은 다른 위치에서 이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전술을 처음 접한 미 공군은 그리펜이 뭘 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그리펜이 보여준 네트워크 전을 계승받아서 미 공군은 망치 전술이라고 한다. 1. F-15C와 F-35 조합 레이더 출력이 높은 F-15C 가 레이더를 켜고 탐색 추적, 레이더 수신만 하면서 따라가던 F-35 3대가 이 정보를 받아서 공대공 미사일 발사하고 미사일 유도. 2. F-35와 F-15EX 조합 F-35 1대가 레이더를 켜고 뒤에 따라오는 F-35와 미사일 잔뜩 탑재한 F-15EX는 이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 추적. F-15EX는 미사일만 발사하고 자리 이탈. 앞에 가던 F-35는 미사일 한 발도 쏘지 않고 F-15EX가 발사한 미사일 유도. F-35는 내부 무장창을 열지 않기 때문에 RC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F-15EX 1대가 12발 이상의 암람을 탑재하며 F-22보다 2배 이상 되는 암람을 장착한다. 얼마 전 미국은 F-15C에 IRST를 장착해서 수십 킬로밖에 목표물에 대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하였다. 이로써 스텔스기나 순항 미사일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유로파이터나 라팔에 탑재된 IRST-나 F-35 VDAS로 F-22를 5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더로는 추적이나 거리 측정을 못해서 라곤이 안되기 때문에 IRST로 발견해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다. 4.5세대 전투기는 IRST로 탐지하기도 전에 F-22에게 더 먼 거리에서 탐지되고 공격당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F-35는 다르다. F-22 위 레이더로도 F-35를 발견하려면 30km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 F-35에 내장된 EODAS 시스템이 F-22를 50km 이상 거리에서 발견한다면 F-22를 BVR로 선제 공격할 수 있게 된다.